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11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직급여를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국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직수당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인 거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안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180일 계산 시 주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고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퇴사 사유. 계약 만료, 정년퇴직, 회사 폐업처럼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육아 곤란, 건강 악화 같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60대, 70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사 사유가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국적 요건. 실업급여에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의 한 근로자가 경기도 공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됐다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받던 하루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급여가 10만 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그중 약 6만 원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하한선이 있어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하한액으로 보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6만 4천 원이고 반면 상한액은 매년 고정 금액으로 설정되어 현재 1일 6만 6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면서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산정되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기준으로 상한액보다 48원이 더 많은 66,048원이 되었습니다. 월 단위 하한액은 30일을 기준으로 2025년 192만 5천원에서 2026년 198만 원으로 올해보다 최소 월 5만 5천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짧게는 120일, 즉 약 4개월에서 시작해서 최대 270일, 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느냐는 2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일수인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나이가 많거나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준비할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퇴직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자가 먼저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퇴직한 직장의 사업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회사가 늦게 보내면 내 실업급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퇴직 후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고용24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 지원했고 이런 교육받았어요 라고 인증해야 다음 달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후 4주마다 28일분씩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업인정일에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기본 구직 활동만 이행하면 됩니다. 4주에 1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예를 들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 외 활동은 고용센터 특강 수강, 직업훈련 설명회 참여, 진로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참여하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5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고용센터는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나뉘게 되죠. 실업급여 수급일이 6개월 이하인 일반 수급자라면 4주에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이력서는 꼭 한 번 이상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7개월 이상인 장기 수급자라면 5차부터 7차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4주 2회 활동, 그중 1회는 구직활동입니다. 하지만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특강 수강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했다면 기존에 받았던 급여까지 환수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의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이는 당연히 수급 대상입니다. 별도 증빙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만료일자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두 번째, 권고사직.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여도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나온 결정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권고사직 확인서나 퇴사 시의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세 번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거나 반복적인 야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했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가벼운 피로감 정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네 번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이 거부되었거나 출산과 관련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출산 예정일 확인서나
육아휴직 신청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번째, 회사 귀책 사유.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휴업을 선언한 경우도 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4대 보험이 미지급되었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죠.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6번째, 출퇴근 곤란. 회사 이전 등으로 회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는 출퇴근 거리 확인서, 대중교통 노선표, 인터넷의 지도 거리 산출 등이 증빙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 조건을 어기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돈도 전액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되돌려줘야 하고 앞으로 최대 5년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미리 신고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으면 돼요. 그럼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취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조건은 2가지. 자녀 소정의 급여 지급 일수 2분의 1, 즉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총 72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취업해서 절반인 360만 원이 남아있다면 그 절반인 180만 원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만 고용 유지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액 임금자나 공무원 등 특정의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실업급여 2번 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뒤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2번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둘째,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신고 없이 알바하다 적발되면 지급 중지나 환수될 수 있어요. 셋째, 실업인정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은 매달 한 번씩 고용센터가 정해주는 날짜인데요. 이걸 잊거나 지각해서 놓치면 그달 실업급여는 그냥 사라집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자 알림이 오면 꼭 그 날짜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넷째, 실업급여에 세금을 매기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도 따로 내지 않아요. 다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임의가입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 대학에 재학 중인 주간 대학생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 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면서 전일제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11단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디딤돌입니다.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